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늦은 밤에 7시입니다. 저녁 7시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규 방송, 일단 제목부터 서울 아파트 쉬었다가 더 폭락한다. 12월 15일자 국토부 실거래가 계약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엑셀 작업을 엄청 해갖고 이거 작업하는데 시간 꽤 걸려요. 거의 1시간 넘게 준비 작업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방송 찍는데도 시간 걸리고, 그렇지만 요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은 공개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정규 방송 안내를 잠깐 해드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 이후에 주식시장, 해외시장, 환율, 채권, 상품 이런 거 다 하고요. 그거 끝난 다음에 지금 하는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 하고요. 그 다음에 늦게 아사모 회원들 위한 개별 아파트 분석을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당분간은 아사모 이제 1월부터 정식으로 시작할 거니까 그전에는 공개 방송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스팟으로 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방송하는 내용을 잠깐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동안 방송하는 카테고리를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렇게 후보 아파트도 이렇게 요 후보 회원들께 18개고 제께 14개고요. 벤치마크가 한 25개 합쳐서 한 100개는 안 넘을 거예요. 요 자료를 상세하게, 자, 제가 주말에 작업한 게 방송한 자료를 웹에다가 올릴 거거든요. 제가 알집으로 다운받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아사모 회원분들을 위해서, 자, 모니터가 요 왼쪽에 있는 게 일반 모니터예요. 1920짜리 2K, 요건 오른쪽은 4K예요. 제가 모니터 2개를 동시에 캡처한 거거든요. 이거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요렇게 왼쪽에 요렇게 아사모 주소를 제가 나중에 알려 드릴 거예요. 이건 그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바뀔 거라서 아사모 회원들만 나중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데일리에 1600이라는 걸 누르면 요렇게 여기 요 자료가 있고요. 이게 오늘 방송할 자료거든요. 항상 방송할 자료는 그날 올립니다. 그리고 요렇게 어떤 게 올라가 있다는 거 소개가 된 다음에 밑에서부터 쭉 요렇게 오늘 방송할 자료들이에요. 쭉. 그 대신 이거는 모니터 작게 축소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글씨는 이런 게 약간 매끄럽지가 않아. 그 다음에 세밀한 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요게 일반적인 모니터에서 보는 지금 방송할 자료는 여기서 나갈 거고요. 이렇게 많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크게 보게 되면요. 여기에 3200, 요게 3200짜리 모니터인데 요거 좀 빼야겠다 나중에. 요렇게 하다 보면 요렇게 요겁니다. 보세요. 요거 창이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 여기 밑에서 보면 상세한 것들도 다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이거는 모니터 큰 모니터 갖고 하신 분들은 3200에서 보시고, 작은 모니터는 일반 모니터는 1600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1600을 누르면 이렇게 돼 갖고요. 이렇게 돼 있고, 3200짜리 누르면은 모니터에서 보면 이게 이제 작게 보이겠죠. 갖고 모니터 작은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르면 오른쪽을 누르면 다음 차트로 넘어가고요. 왼쪽 차트로 누르면 이전 차트로 넘어가고요. 여기 가운데 누르면 차트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차트 누르면 이렇게 됐죠. 이게 1번, 2번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자, 이거는 모니터가 작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소를 했거든요. 이걸 원본으로 보려면 여기 가운데 부분은 손으로 바뀌잖아요. 이걸 클릭할게요. 딱 클릭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왼쪽을 누르면 닫기가 돼 있고, 또 여기 가운데 누르면 다시 떠가지고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크기예요. 모니터가 엄청 크거든요. 제 4K라서. 이렇게 나중에 파크리오, 마레프, 음마 해갖고 여기에 한 100개 정도가 쭉 나오려면, 아사모 제가 방송할 때만 아사모 회원분들이 제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제 방송도 보시지만 평상시는 낮이나 밤이나 아무 때나 PC에 접속하셔갖고, 그 대신 핸드폰으로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차트가 워낙 커가지고 핸드폰으로 보기 힘드니까 PC에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요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갖고 여기에 헬리오시티 해갖고 쭉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해놓은 거 요런 보조 지표들도 이렇게 보고요. 나중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마사모 회원 방송 때 걸쳐 상세하게 할게요. 자, 오늘 방송을 그리고 멤버십을 어디서 가입하냐고 자꾸 질문하시는데, 그리고 멤버십 회원 중에서도 아사모 가입하려면 여기 멤버십 가갖고 여기 등급 변경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멤버십 방송은 멤버십에만 올라갑니다. 이런데 일반 동영상에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는 볼 수가 없죠. 저는 지금 대공황기가 올 거라고 판단이 돼서 작년에 아파트를 팔고 그걸로 곧버스와 달러를 가져가서
수익이 상당히 꽤 낮다가 최근에 조금 토해내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3년을 가져갈 거라서 내년에 아파트,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 그 사이에 아파트를 사기 전까지는 지금의 고버스나 달러는 계속 홀딩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1년 동안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가지고 지수를 만든 거예요. 매일매일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3, 4월 달에 대선 효과로 해갖고 반짝 떴다가 실망감으로 해갖고 쭉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급락을 하죠. 그리고 12월 달에 제가 지난번 방송할 때 12월 반등하나? 이렇게 물음표 갖고 방송 하나 올렸을 거예요. 요거거든요, 요거. 근데 얘가 다시 빠져. 오늘 거 볼까요? 자, 이거는 며칠 전 거예요. 이전, 오늘. 이전, 오늘. 여기서 다시 빠지죠? 다시 빠지죠? 오늘, 아니요, 며칠 전, 오늘이에요, 오늘.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확대했습니다. 자, 어제, 오늘 할게요. 어제, 오늘. 자, 어제, 오늘. 어제, 오늘. 며칠 사이에 신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12월 달 것도. 지금 한참 11월 달께 한창 신고가 되고 있고, 12월 것도 이제 막 신고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건 보니까 약간 반등하는 줄 알잖아. 그러다가 이거 보세요. 이거 양봉이잖아. 월봉이. 반등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빠져. 왜 그러냐면 지난달, 지지난달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잠실 엘스가 예를 들어서 20억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15억으로 떨어졌다. 그럼 폭락했잖아요. 그러면 15억 5천으로 올랐어요. 그래도 걔는 그 18억, 17억도 아니고 15억대의 거래가 계속 누적되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15억이 5천 올랐네? 20억에서 떨어진 건 생각 못하고 15억에서 5천 오른 것만 생각한다고. 근데 그건 15억이나 15억 5천이나 16억까지 근처는 그 하락 거래가 이제 자리 잡는 과정이죠. 지금 이게 그런 거라고 봐요. 이런 게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쉬었다가 또 빠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자, 계속 그래프 넘어갑니다. 자, 새롭게 오늘 시가총액 400개 안에 드는 아파트 중에 동네마다 시가총액 상위 100등 안에 드는 거, 그런 거 골라내갖고 제가 400개 단지를 매일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자, 일단 송파구에 하락한 게 또 나왔네. 자, 이렇게 볼까요? 여기 잠실 엘스가 20억 4천만 원에 신고됐네. 물론 19억에 된 것도 있어요. 11월 달에. 그러면은 오늘 20억 4천에 된 거면 이것도 망한 거잖아요. 그러면 1억 이상 오른 거로 지금 착시 현상이 벌어지죠. 왜? 19억도 있었는데 20억 4천이니까. 근데 평균 가격으로는 떨어졌어요. 왜냐면 21억이 있었거든. 같은 달에 12월 달에 21억이 있었는데 오늘 20억 4천만 원에 신고가 됐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6천만 원 하락이죠. 평균 가격으로 치면 3천만 원 하락이. 어쨌든 하락한 거예요. 하락은 지속되고 있는 거야. 그 대신 낙폭이 이제 약간 주춤되거나 더 이상 폭락 이런 건 없지. 근데 과거에도 보면 계단식으로 빠졌어요. 실거래가 보면. 이번에는 양천구입니다. 양천구 A그룹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있네, 여기. 목동 13단지 122제곱짜리가 18억에 신고됐는데, 직전 거래 21억 5천에 비해서 3억 5천이 하락했어요. 폭락했죠? 16%. 물론 고점은 얼마인지 몰라. 여기 안 적어놨어. 그 다음, 이번에는, 양천구 B그룹인데, B그룹에 여기 이렇게 있네요. 보니까 목동 11단지 51제곱짜리가 8억 5천에 신고됐는데 직전 거래인 10억 500에 비해서 1억 5천 5백이 하락한 거예요. 15% 하락. 이것도 많이 하락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있나 볼까요? 이번에는 영동작서. 이거는 영등포, 동작구, 강서구 묶어서 30개 단지를 가지고 ABC 그룹을 만든 건데 그 중에 C 그룹에 2개가 있네. 2개. 자, 2개 딱 보니까 화곡 푸르죠. 여기 별표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등 안에 드는 거예요. 엄청 큰 단지예요. 이게 세대수가 2176세대고 좀 가격도 세네요. 자, 103제곱짜리가 8억 4천에 신고됐는데 직전 거래인 9억 4천에 비해서 1억이 하락한 거예요. 또 있죠. 등촌 아이파크 여기도 1650세대예요. 84제곱짜리가 6억 5천에 신고됐는데 6억 5천에 신고돼 갖고 이번 달 평균이 7억 2,330이 됐어. 근데 이렇게 평균 가격으로 따지니까 3천만 원 하락한 거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8억 2천이 있었는데 같은 달에 11월 달에 8억 2천도 있는데 이번에 6억 5천에 신고된 거예요. 1,700만 원이 같은 달에 1,700이 아니라 1억 7천. 같은 달에 1억 7천이 하락한 게 신고된 거야. 지금 6억 5천이 같은 달에 8억 2천이 있었다니까.
근데 몇 달도 아니고 같은 달에 어떻게 그 1억 7천이 하락하냐고. 아이고, 물 한 잔 마실게.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아서 기침도 하고 좀 뜨거운 물로 자꾸 마시고 있거든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자전거 라이딩을 했는데 추울 때 하면 안 되겠어. 그때 찬바람 마시고 그래가지고 목이 좀 맛이 갔어요. 몸살 감기 그런 건 아닌데 목 감기. 자, 이번엔 노도강 A그룹이네요. 저 위에 있네요. 보니까 월계 시정 별표 있네요. 100등 안에 듭니다. 50급짜리가 5억 1천에 신고됐는데 직전 거래가 7억이 있었네. 1억 9천이 하락한 거예요. 여러분들 6, 7억짜리가 2억 하락한 건 엄청 큰 거잖아요. 요즘에 마이크 다시 껐네. 머리가 핑 도네. 기침을 세게 하니까. 자, 봤죠? 노도강 A그룹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노도강 B그룹입니다. B그룹에도 하나가 있네. 여기 가운데 보니까 상계주공 4단지가 41제곱짜리가 4억 5천에 신고됐는데 직전 거래인 6억 1,500에 비해서 1억 6,500. 와, 27% 하락한 거야. 27%. 요즘에 10% 20% 하락하는 게 수두룩하게 나온다니까. 그리고 지금 고가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 강남 서초 뭐 송파도 좀 주춤하고 다들 좀 주춤해. 근데 이제 주변 단지들 있잖아요. 그 단지는 계속 빠져. 근데 그 고가 아파트 있잖아요. 잠실이나 강남이나 서초나 쉬었다가 또 빠진다니까. 왜? 지금 거래 안 된 게 되게 많아요. 호가는 낮은데 아직 거래가 안 됐어. 그게 실거래가가 신고되면 계속 급락하는 거래가 계속 신고된다고. 그러면 지수는 계속 끌어내리게 돼 있어요. 자, 성동중은 성북구, 동대문구, 중량구, 은평구 30개 네 구를 30개 단지로 A, B, C로 묶었는데 찔끔 뭐 한신 500만원 오른 건 뺄게요. 그냥 꼼플러스란 거. 월곡 두산 84짜리가 7억에 신고됐는데 7억 3천에 비해서 3천만원 하락했네. 조금 하락했네요. 근데 고가에 대비해는 얼마가 하락했는지 몰라요. 이번에는 금강구 A그룹입니다. A그룹에 또 하나가 있네요. 많이 하락했네. 이거 뭔지. 관악들이 별표가 있는 거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100등 안에 드는 거예요. 84짜리가 6억 5천에 신고됐는데 직전 거래가 8억이었대. 1억 5천 하락했어요. 18%. 많이 하락했죠? 이것도. 그 다음에 경기 구리로 넘어갑니다. 구리 쪽에 저기 가니까 인창주공 4단지가 58제곱짜리가 있었는데 5억 2,500에 신고돼가지고 직전 거래인 6억 500에 비해서 8천만원 하락했어요. 13% 하락. 그러니까 고가 대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빠졌을 거야. 이번에 안양 평촌에도 하나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평촌 초원 부영 아파트 50제곱짜리가 5억에 신고됐는데 직전 거래인 5억 5천에 비해서 5천만원 9% 하락. 뭐 큰 건 아니네요. 자, 이번에는 경기 일산인데 이렇게 볼게요. 일산 대림 현대 84제곱짜리가 3억 1천에 신고됐는데 직전 거래에서 지난달에도 3억 7천 있었고 이번 주도 3억 7천 있었고 그러면 한 6천만원 하락한 거로 봐야죠. 지금 여기에 계산된 거는 나중에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이거를 맥스 대비 얼마에 빠졌는지 이렇게 해야겠다. 맥스 또는 미니멈. 최근에 왜냐면 평균가로 하게 되니까 이게 잘 노출이 안 되네. 자, 이번에는 경기 광명으로 넘어갑니다. 광명 철산 12단지 73제곱짜리가 7억에 신고됐는데 그 직전 거래인 8억 3천에 비해서 1억 3천 하락, 15% 하락입니다. 이번 이제 개별 아파트는 끝났고요. 자,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입니다. 아까는 400개였고 지금은 100개를 가지고 일일 지수를 만드는데 하염없이 빠지죠. 방금 전에 봤던 거 있잖아요. 쉬었다가 반등하는 듯 하더니 다시 빠지려는 거. 앞으로 거래가 신고될 때마다 얘는 계속 빠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급락한 다음에 급락한 거래를 비슷한 거래가 신고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락한 거래로 취급되지가 않고 보합으로나 조금 플러스로 신고될 거 아니에요. 즉 그런 착시 현상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여기 보조 지표도 다 있는데 이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물가지수로 나눈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왼쪽은 25개구를 12개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400개 단지를 갖고 지수를 만든 거예요. 오른쪽은 경기도 11개 지역을 만든 거고 이거 명목 지수입니다. 근데 지금 명목이나 실질, 즉 물가 지수를 감안하나 안 하나 지금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고공권에서 미세하게 움직일 때 있잖아요. 그때는 물가 지수를 반영을 해야지 변곡점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얘는 지금 계속 폭락하고 있었죠. 자, 근데 송파구가 살짝 들었죠.
양천구도 살짝 하락하던 기울기가 멈췄죠. 이거는 뭐냐면 거래 건수가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 동네에 10개 아파트가 있고 10억짜리가 있고 B 동네에도 10개 아파트가 똑같이 있었어. 근데 A 동네는 다 한 건씩 거래가 돼가지고 다 9억이 됐어. 어쨌든 그 동네는 일단 10% 하락했네. 자, 그런데 B 동네는 다 9억에 내놨는데 거래가 안 돼가지고 한 건만 거래가 됐어. 그러면 그 동네는 9개는 10억인 채로 그대로 있고 하나만 9억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네는 1% 빠진 거라고. A 동네는 다 거래가 됐기 때문에 10% 빠진 거고, B 동네는 거래가 안 됐기, 한 건밖에 안 됐기 때문에 1% 빠진 거야. 그러니까 A 동네는 100억이 90억 된 거고, B 동네는 100억이 99억 된 거야. 근데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볼 때는 이쪽 동네 다 10%씩 하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월 초에는 거래 안 된 게 훨씬 많잖아요. 그 거래 안 된 거는 0%로 계산이 된다고, 엑셀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한두 개가 폭락을 해도 거래 안 된 게 0%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수가 변동이 없어. 그러니까 월말로 가면 갈수록, 자, 상승장일 때는요, 월말로 가면 갈수록 그 월 상승률이 계속 업데이트 할 때마다 올라가고요. 하락장에서는 업데이트 할 때마다 지수가 계속 떨어져요. 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더 떨어져. 그걸 잠깐 감안하시고 보셔야 돼요. 이쯤에 이렇게 다 기울기 다 폭락하는 거 보세요. 이거 아파트별로는 더 심해. 지금 거기에 거래 안 된 게 수두룩해요. 5개 평형이 있으면 1개 평형밖에 거래 안 난 아파트도 있어. 근데 이제 그게 뉴스에 타니까 어느 아파트가 얼마 정도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되지, 실제로 엑셀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거래가 안 된 거는 0%로 계산이 되니까 실제로 지금 지수가 급락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도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하락 기울기가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30평대가 얼마가 3억 떨어졌다 막 이러는데 25평은 우리 하나도 안 빠졌는데, 44평도 하나도 안 빠졌는데, 1년 동안 하나도 안 빠졌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거래가 안 됐다니까. 근데 이거를 거래 안 된 거를 우리 아파트 안 빠졌다고 착각을 한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4억 5억 떨어진 게 거래가 신고되면은 뒤통수 맞은 것처럼 어떤 놈이야 이제 이렇게 된다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건 물가를 반영했는데 보세요. 물가를 반영 안 하나, 명목 물가를 반영 안 하나, 실질 똑같습니다. 똑같아. 시장이 워낙 급락할 때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물가 변동률도 좀 작죠. 월간 단위로. 그렇습니다. 여기 송파구가 이렇게 고개 들고 이렇게 다른 데가 하락이 멈춘다. 이거는 한 건, 두 건밖에 거래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달치, 위에는 11월 달, 밑에는 12월 달입니다. 보세요. 송파구가 지금 플러스 난다니까? 워낙 급락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억짜리가 17억 됐는데, 그러니까 25억짜리가 19억이 됐어.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19억 5천에 됐어. 19억 8천에도 되고 그랬어. 근데 멀찌감치 더 보면 어차피 폭락한 거래잖아요. 27억 8억 하다가 19억 5천이나 19억이나. 근데 일별로, 날짜별로 이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른 거로 나오잖아요. 어쨌든 1,000만 원이 올랐든 1억이 올랐든 오른 건 오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이거 근데 월말로 가면 갈수록 하락거래가 신고되면요, 이거 다 없어져요. 네, 여기 지금 아직 이번 달 거는 미미한 겁니다. 12월 달은 거래가 너무, 왜냐면 한 건, 두 건이야. 용산구는 한 건도 없어 지금. 용산구 지난달, 그러니까 11월에 2건 거래했어. 2건. 세상에. 용산구가 얼마나 넓은데 아파트가 2건이 신고되냐고. 물론 400개 단지에서만 골랐지. 근데 400개 단지 정도면 용산구 10개 단지거든요. 시가총액 큰 단지예요. 근데 거래가 한 건도 없고, 여기는 한 건밖에 없고. 자, 이번에는 경기도 지역인데 지난달에 안양 평촌이 엄청 빠졌어요. 그리고 수원 강교가 더 빠졌네. 우와, 경기 광명도 보세요. 이번 달은 구리가 많이 빠졌네. 근데 2건밖에 안 됐어. 근데 이 하락한 거래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하락한 거로 나오죠. 자, 광명이 2건 신고됐는데 플러스로 나옵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건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즉 쉬었다가 또 빠지는 거라니까. 자, 이거는 목요일 날 발표된 부동산원과 KB의 주간 매매가 지수와 전세가 지수, 그런 것들인데, 위에 거는 주간 단위 등락률, 밑에 거는 누적 등락률이에요. 어쨌든 매매가 하락률보다 전세가 하락률이 더 급하게 떨어지네요. 이거 강동구가 제일 많이 빠졌네. 지난주 강동구 꼴등 제일 많이 하락했어. KB 기준으로. 부동산원 기준으로는 노원구가 제일 많이 빠졌네. 노원, 도봉구 이쪽이. 그리고 누적으로 보면요, 제일 많이 빠진 동네가
노원구가 제일 많이 빠졌네. 그 다음에 도봉구, 그 다음에 성북구, 은평구, 송파구도 많이 빠졌어요. 강남 3구 중에 서대문구도 많이 빠졌구나. 부동산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위에 거는 매매가 주간 단위 매매가 증감률, 밑에 거는 누적.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했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방송에서만 보다 보니까는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웹에다 올려놨으니까 아까 그 아사모 회원분들은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서 쭉 내리면서 보시면은 이해가 훨씬 빠르실 거예요. 자, 이거는 전세가입니다. 전세가. 전세가도 뭐 다 같이 폭락해 지금. 이것도 어디를 특별하게 구분할 것도 없어. 자, 주간 단위 구별로 묶은 거거든요. 노도강 이렇게 묶었어요. 근데 요게 깨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1년 동안 올랐어, 2년 동안 올랐어, 그게 빠진 거잖아요. 즉 2년 동안 올랐던 거를 다 빼갖고 좀 3년 전으로 가격 돌아간 거예요. 이것도 호가 지수가. 그러니 실가래가 지수는 더 많이 빠졌겠죠. 그런 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여기 뭐 보니까 성북구도 나오고, 여기 금천구도 나오고, 여기로 중구, 종로구도 나오고, 서대문구도 나오고. 그 대신 아직 강남 3구나 뭐 성동구, 강동구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네. 그리고 점점 이 매매 지수가 주간 단위 부동산원 폭락을 하잖아 이렇게. 자, 이거는 25개구를 12개 지역으로 묶었다고 그랬죠. 그거를 아까는 3년 전 대비 얼마만큼 올랐냐는 수익률 게임이고요. 요거는 89년 12월을 여기면 여기 89년 12월 노태우 대통령 상투직이 좀 전에 한 1년 전에 그 다음에 요렇게 IMF 맞고 이거 물가를 반영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폭등하는 아파트 있고 덜 오르는 아파트 있고 이렇게 했다가 강남구가 제일 많이 올라갔고 약간 최근에 빠지지도 않아. 이놈 서초구도 안 빠져. 그 다음에 여기 용산구도 안 빠져. 근데 이제 통파구 폭락, 강동구 폭락, 여기 뭐 성북구, 동대문구 이쪽도 폭락, 다 폭락하죠. 이것도 연구 차원에서도 보시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6년을 빠졌거든요. 6년. 근데 이제 1년 빠진 거야. 이거 이제 1년 빠진 거라고. 무섭죠. 이거는 8년 빠졌다니까. 이건 6년 빠진 거고, 이건 버블세븐 무너진 거고, 이거는 일본 닷컴 버블 무너질 때, 일본 부동산 버블 무너질 때, 잃어버린 20년 시작할 때 91년 4월 달. 그다음에 이건 경기도 11개 주요 지역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표에 아파트마다 이렇게 다 있고요. 뭐 군포 3본 단지 중에서는 임대세대 수도 있네. 왜냐면 시가총액 방식 때문에 민대세대 수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것도 89년 12월을 100으로 놓고 하면 과천이 제일 많이 올랐어. 빨간 거. 그다음에 일산이 제일 못 올랐어. 그쵸? 오히려 2019년까지는 오히려 빠졌어. 빠졌다가 한 1년, 2년 정도 반짝했다가 최근에 다시 빠져. 물 한 잔 또 할게요. 네, 마이크 소리 잘 나가는지 확인하고 항상. 마이크 꺼놓고 또 방송한다. 자, 또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12월달 141건밖에 신고 안 됐어요. 지난달 11월달 665건인데 여기 150건인가 130건인가 그 자전선 거래 있다고 그랬죠. LH랑 금천구랑 무슨 주택 있잖아요. 청년주택인가 뭐 그거 있죠. 그거 한 거예요. 이번 달 거는 너무 140건밖에 안 돼 갖고 아직 여기다 반영은 안 했거든요. 까만 거는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고요. 빨간 게 12월 달 겁니다. 여기에는 금천구가 좀 과대 계상돼 가지고 이걸 시뮬레이션 하니까 789건으로 시뮬레이션이 돼요. 어쨌든 700건은 넘는다고. 어쨌든 600건도 안 되다가 200건 정도 느는 거는 대박인 거죠. 근데 그거는 야로가 있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 올해 들어서 요 빨간색 거래량을 보면 과거에 2016년 17년 보면요 15,000건, 1,000건, 14,000건 이렇게 되다가 올해는 1,000건밖에 안 되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됐고 600건 되다가 이제 10월 달에는 500건대가 나왔다가 이제 11월 달에는 700건이 넘을 것 같아요. 그 자전선 거래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12월 달은 558건으로 시뮬레이션 돼갖고 다시 이거 아직 반영 안 한 거예요. 이거는 링크 잘못된 거예요. 넘어갈게요.
전세는 꾸준히 거래되고 월말 효과, 연말 효과, 겨울에 전세 내년 신학기를 대비해서 이사도 많이 하고 하니까는 좀 늘었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매매 거래 대금과 매매 거래 건수, 전세 거래 건수, 월세 거래 건수 이렇게 다 누적시킨 건데 뭐 그렇게 지금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거래가 줄고 있어가지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연 단위로 묶은 건데 5,000건 미만이면은 침체 국면인데 이걸 5,000건이 아니라 1,000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거래가 작년 하반기부터 안 됐잖아요. 올해 들어서 완전히 죽쓰고 있잖아요. 이게 꺾이는 거 보이죠? 이런 국면이라니까. 이런 국면. 내년에는 이거 나올 것 같아. 이거 리먼 사태 나올 때가 2008년이거든요 2006년 11월에 상투치고 2007년에 거의 1년 내내 빠졌어요. 근데 기울기가 그렇게 급하진 않았어. 근데 2008년에는 기울기 보세요. 거래도 완전히 죽으면서 10,000건이 되다가 3월 달에 10,000건인데 10월 달에 1,500건이야. 같은 해. 그리고 저는 지금도 기울기가 뭐 2007년 정도랑 비슷하거든요. 내년에는 박살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주 매수하기 좋은 찬스가 온다고 저는 봐요.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연구를 하고 있자. 그게 팔았던 아파트를 다시 사려는 사람들의 모임 아사모입니다. 저는 현금 다 준비하고 아직은 전세인데 내년 만기 되면 이제 월세로 몇 달 살다가 딱 아파트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매가 지수는 작년 월간으로는 10월달 상투, 월중으로는 11월 12일날 상투 친 다음에 지금까지 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전부터 매매수급지수, 전세수급지수 다 빠지고 있었어. 그런데도 KB나 부동산은의 호가지수는 계속 올라갔죠. 실거래가가 빠지는데도 얘는 안 빠지고 있다가 뒤늦게 한꺼번에 빠지는 거잖아. 이렇게 폭포수처럼. 이게 3년짜리고요. 이게 2년짜리 3년이네. 2021년부터 이건 2018년부터 뭐 비슷한 차트입니다. 보조지표 보면은 하여튼 상투치기 전부터 계속 보조지표가 빠지고 있었다고. 예를 들어서 10월달이 상투인데 얘는 1년 전부터 상투치고 빠지고 있었다고. 전세수급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었다고. 매매수급지수도 그 전부터 고점이야. 그 전부터 이렇게 고점 치고 빠지고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매매는 완전히 죽었고, 매매 거래 동향 이거는 20년 동안을 봐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세수급지수 빠져요. 이거 KB입니다. 매매수급지수 빠지고요. 거래 매매 동향도 이렇게 빠지고요. 이게 닷컴 버블 이후에, 버블 세븐 터지고 났을 때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랑 상당히 비슷하다.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갖고 지금 작년 10월달 상투 친 모양은 2006년 11월 버블 세븐 때 상투, 노무현 상투가 아닌 노태우 상투랑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2년 전 동월비가 꺾이고 나서 6개월 후에 상투 쳤다. 그러나 닷컴 버블 때는 버블 세븐 때는 2년 전 동월비가 상투 치고 나서 꺾였을 때 지수도 같이 꺾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6개월 있다가 얘가 꺾인 다음에 6개월 있다가 꺾였다. 그래서 91년이랑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까지는 기울기가 급한 하락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본 게 이거예요. 2년 전 동월비가 두 번째 봉에서 꺾이고 난 다음에 6개월 후에 상투. 그 다음에 작년에도 4월 달에 꺾이고 난 다음에 10월에 상투. 그러나 2006년 버블 세븐 때는 2년 전 동월비가 꺾이면서 같이 꺾였어요. 왜? 이때 워낙 급하게 올랐거든. 작년이랑 91년 30년 전이랑은 천천히 올랐어요. 천천히 마지막에. 그러다가 천천히 빠졌는데 버블 세븐 때는요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빠졌어.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 쳤나 그럴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빠졌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지금 작년에 10월달에 상투 치고 빠지는 모양이 거래가 줄면서 올랐고 상승률도 줄면서 올랐다. 그런데 91년 5월달 상투, 노태우 상투 됐을 때도 거래가 줄면서 올랐고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올랐다. 그러나 노무현 닷컴 버블이 아니라 버블 세븐 때는 이렇게 꺾일 때 동시에 거래도 폭등을 했고 상승률도 폭등을 했다.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꺾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의 이번 상승 국면이 91년이랑 비슷한 점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참고로 아시고요. 여기 그러니까 91년이랑 작년이나 비교한 건데 너무너무 똑같다는 거 그냥 볼게요. 이거 매일 보는 겁니다. 2006년 버블 세븐 때랑은 덜 비슷하다. 그 다음에 추세 분석하는 거, 요거
아사모에서는 이걸로 매수 시점을 잘 잡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힌트니까 이거는 저기 웹에다가 올려놓거든요. C 파일로도 올렸지만 웹에도 올려놓습니다. 그다음에 추세선 다 분석한 거, 제가 아사모 방송, 정기 방송할 때 여기서 이런 선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언제가 매수 적기인지, 서울 아파트 매수 적기 연구를 할게요.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세가와의 15년 주기설, 이거는 저기 브릿지 방송 나가면서 따로 만든 거네. 겹쳐요. 엘리어트 파동으로도 봤을 때 이런 보조지표 있죠. 소나, 코퍼크, 스타캐스틱, RSI, 이걸로 바닥을 잡을 건데, 과거에 항상 이렇게 바닥을 칠 때마다 이렇게 풍덩풍덩 빠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설사 그 아파트 단지가 덜 빠지더라도 시간이 더 필요해요. X축에 1년 가까이는 기다려야 돼. 근데 그 1년 가까이 될 때 아마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하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 조정하고 할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조정할 때 하필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이 이제 듀엣이었어요. 듀엣으로.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것도 맞췄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될 것도 맞췄어요. 왜? 그래야지 아파트가 폭락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빠졌어. 그러면 집값 정상화가 안 되는 거야. 좌파 정부만 집권하면은 막 폭등화 시키니까. 그리고 일목균형표에다가 실질지수, 이거는 산술지수입니다. 아니, 명목지수입니다. 명목지수. 그러니까 명목지수와 실질지수가 변곡점이 약간씩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실질지수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명목지수의 바닥일 때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실질지수는 뭐랄까, 변곡점 잡는데 아주 중요한 거고, 하여튼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명목지수를 해야죠. 이거, 야, 어느 아파트, 1억 5천 떨어졌다며? 근데, 그 사이, 보름 사이에 물가가 얼마 올랐으니까 좀 덜 떨어졌어.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 명목지수, 물가지수 나눠서 하는 거는, 어떤 큰 거대한 시계열의 데이터의 변곡점을 찾으려는 거지, 일주일, 열흘, 한 달, 이거 갖고 물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하지도 않겠지만. 그리고 방금 전에 본 차트를 세밀하게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지표들이 많아요. 이 차트를 확대한 거야, 이거. 2003년부터. 여기에 엄청 중요한 시사성이 있어서, 내년에 제가 집 살 때 정말 엄청난 파워풀한 도구가, 얘가 나한테 몇 억을 벌어줄 거라고. 이걸 갖다 좀 더 세밀한 거, 작년, 올 5월 달에 깰 때, 5월 달 폭삭, 그 다음에 10월 달에 깰 때 폭삭. 중요한 지지선을 깰 때마다 짱대 음봉으로 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금리와의 관계는 넘어갈게요. 자, 과거에는요, 연간으로 봤을 때 항상 매년 올랐거든요. 뭐 16% 올랐냐, 17% 올랐냐. 그러니까 물가 감안한 거예요. 근데 올해는 지금 보름 남았죠. 보름 남았는데 마이너스 11.8%예요. 특히 작년 상승분을 다 잡아내렸다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먹었던 거 올해 다 토해낸 거예요. 오히려 더 떨어졌어. 그 다음에 대통령마다 5년 동안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보여드리는데, 윤석열 대통령 흐름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참 걱정되죠. 그 대신 보수정부가 집권하면 이렇게 5년 동안 마이너스가 났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특히 심했다. 그리고 두 명씩 묶어서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좌파 정부일 때는 아파트가 엄청 폭락을 했고, 이명박, 김영삼 대통령 때는 평균적으로 아주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빠졌다. 물가 감안했을 때 82.08이라는 얘기는 18% 하락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183%라는 얘기는 83%라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100이니까 100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자, 요 자료는 아까 보셨듯이 여기에 더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데일리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올라가 갖고 쭉 내리면 다 나와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대로 올린 거니까. 그 대신 화면이 난 4K다 그러면 여기 3200짜리를 눌러서 보시면 돼요. 3200짜리를 누르시면, 이거는 솔직히 클 필요가 없었구나. 다시 넣어야겠네. 이렇게 엄청 커요. 이거 엄청 커가지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다. 이거 그러니까 모니터가, 일반 모니터는 1600짜리 보면 돼요. 헬리오 CD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눌러가지고 다음 거 누르다가, 난 좀 글씨를 확대해서 보고 싶다면 가운데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확대.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클로즈를 닫으시면 되고요. 자, 오늘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 공개 방송을 합니다. 나중에 중요한 부분은 아사모에서만 할 거니까 지금 나중에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멤버십에도 많이 와셔서 그냥 네이버 카페에서 R집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아사모처럼 웹에서 곧장곧장 보고 시도 때도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많이들 응원도 해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비슷한 시간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